제가 시골에서 3년 동안 소아과 의사로 일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의사여도 소아과 의사면 이 지역에서는 아무 돈도 못 번다. 우리 지역은 장례식장이 돈 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희 형과 함께 산소형제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수치긴 해요. 0.78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수치긴 한데 사실은 이 0.78이라는 출산율보다는 출생아 수 자체의 절대값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출생률이라는 거는 출산이 가능한 인구 대비 몇 명이 태어났냐인데 사실 이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출산 가능 인구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출생아 수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출생률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숫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 자체가 놀라운 것보다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2022년도에 4.9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 숫자가 왜 놀랍냐면 2020년도에 그 1년 동안 새로 생긴 암 환자 수가 24.7만 명이에요. 거의 같아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만큼 새로운 암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인구의 자연 감소는 이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많이 오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일수록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해서 도시 쏠림 현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없는 아이들이 도시로 다 몰리게 되면 지방은 다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방에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도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들 중에는 젊은 편이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때 어디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냐 이 고민을 할 때 그럼 도시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 도시에 소아과 의사가 너무 많이 몰린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꾸려가는데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출생률이라는 걸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다는 게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몇 명 이상이 태어나야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된다, 경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반대로 이 생각이 들어요. 출산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구나. 그 점이 저는 더 와닿고 어떤 면이 불행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까, 어떤 면이 행복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가 밝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출산율에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산율이 낮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저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사회에서 클 때 더 행복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먼저 느껴지는 거는 젊은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불안도가 되게 높아요. 임신하는 것 자체의 불안감, 육아하는 것 자체의 불안감,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나갔을 때 사회가 어떨지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살만 해야 내 마음이 안정적인데 그렇지 못한 게 되게 큰데 뭐 다른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전문가분들이 더 잘 분석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급성장기였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10% 넘게 나오던 분들인데 우리는 1년에 10%의 투자 소득을 얻으려면 주식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워렌 버핏도 1년에 25% 버는데 사회 성장에 기댈 수가 없고 중간에 IMF나 이런 것도 우리는 커가면서 느꼈잖아요. 부모님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친구 부모님들이 폭삭 망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돈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사회로 뛰어들었더니 지금은 저성장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배웠고 부모님들 세대에는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들이 쉽게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기업만 들어가도 부자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보면 물론 연봉이 높긴 하지만 거기 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까?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 되게 편안해야 아이를 낳는 자손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저는 요즘 여러 가지 SNS 하다 보면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임신이나 육아 관련된 업체들의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저출산 시대가 오면 고객이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더 비싼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비싼 걸 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포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 되게 단적인 예가 애들 콧물 흘리면 되게 큰일 난다는 식으로 코에 뭐 하는 걸 되게 많이 팔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코찔찔이들 많았고 저도 콧물 흘리면서 컸고 하지만 잘 컸고 건강하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저런 건 정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섭게 할까? 공포심을 줄까? 그러면서 비싼 걸 팔까? 어떻게 보면 학원 보내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나요.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학원비는 엄청 비싸고 이런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공포심은 올라가고 그걸 해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큰 비용이 든다라는 허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되게 드문 안 좋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니까 되게 많이 노출이 되게 됐어요. 온라인 소통이 되게 활발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거 하나 보다 보면 그런 것만 계속 뜨거든요,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이 우리의 사고를 되게 제한시키는 역할도 해요. 만약에 내가 아이 낳는 게 너무 안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만 보다 보면 그런 생각만 강화시키는 것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온라인이 활발해진 게 사회가 되게 열린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주변의 사회가 되게 좁아지게 만드는 역할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이 아이를 키우던 방식하고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하고 충돌을 되게 많이 해요. 육아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둘 다 너무 극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중간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너무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막 다 해줘야 된다, 세세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육아 트렌드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어르신들은 애들 놔두면 큰다 하고 너무 좀 방임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중간의 중도를 잘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일단 기성세대의 그런 육아관 차이 때문에 그 시부모님하고 특히 사이 안 좋아지는 엄마들 되게 많고 아이를 키우는 게 가정의 불화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를 낳기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로 들어오면 30대 부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맞벌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당연히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떤 플랜이 정해질 텐데 회사 윗분들, 기성세대 분들은 야 그 애 아픈데 네가 뭐로 병원 가? 그 정도로 휴직을 써야 되냐? 그렇게 애가 주면 그만둬.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아직도 잘 못 쓰잖아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친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직장에서 애가 아파서 아이 엄마는 연차를 다 써가지고 자기가 연차를 써야 돼서 이제 결제 받으러 갔더니 야 네 마누라 뭐하고 네가 애 데리러 가. 시대착오적인 멘트지만 아직은 기성세대 분들이 그렇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이런 젊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윗세대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그 윗분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출산을 좀 부추기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은 문제 자체를 굉장히 크게 느낀 거는 사실 군복무하면서예요. 제가 시골에서 3년 동안 수학과 의사로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년은 이제 그 지역의 유일한 수학과 의사였거든요. 저 혼자 수학과 의사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고 바쁠 것 같은데 되게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없어요. 읍내 초등학교 하나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 바로 옆 학교는 전교생이 초등학교에 22명?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의사여도 수학과 의사면 이 지역에서는 아무 돈도 못 번다. 우리 지역은 장례식장이 돈 번다. 그 지역은 장례식장이 굉장히 유망 사업이고 장례식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장래를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세요. 말이 되게 이상한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출산율이 계속 낮으면 지금은 이게 작은 지역의 문제지만 똑같은 문제가 전국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이 지역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같이 출산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대책을 저희가 떠올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원인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게 사실 한 가지 대책이 딱 나와서 출산율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누군가 했겠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에 특히 3월달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긴급회의를 하면서 대책들을 내놓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정책 예반자분들이나 기성세대 분들이 확실히 핵심을 모른다. 어떤 게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이런 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젊은 분들은 아이를 이 상황에서 못 낳아 안 낳는 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의 전제 자체가 다른 건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를 낳는 걸 다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돈이 모자라 그럼 돈 더 줄게 아기 낳아.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훨씬 쉽고 돈도 덜 드는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의 전제가 왜 중요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었는데 군복무 때문에 시골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니까 관사도 이제 원룸으로 특별히 깨끗한 데로 해주고 대우를 해주니까 되게 고맙다. 그래도 시골에서 살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시골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너 거기 다시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되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 지역에서 저를 이사 오게 만들고 싶어요. 당연히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는 원룸 주고 뭐 조금 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도 충분히 가서 고맙게 일을 했지만 지금 마인드 전제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는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대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책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위에 분들은 여기에 계신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젊은 분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없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일단 아예 안 낳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